12월 다섯째 주 리프레임 사이트 사회 분야입니다. 먼저 국내는 12.3 계엄 사태 이후에 혼란한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가지고 왔고요. 국제에서는 미국의 노숙자 수 증가폭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이슈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국내를 살펴보면 12.3 그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3차 출석일을 맞게 됐는데, 이번에도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청구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앞서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받은 1, 2차 출석 요구에도 모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공수처가 보낸 출석 요구서 우편물을 수령하지도 않았고 연락을 단절하는 등의 어떤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28일에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 그래서 이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또 27일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열렸는데 이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에 대한 법리 다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고 국회의 탄핵 소추가 적법한지에 대한 여부도 따지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28일에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거나 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1km 간격을 두고 열렸는데, 한쪽에서는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헌재는 주권자의 명령대로 윤석열을 파면하라라는 등의 구호가 들렸고, 다른 한쪽에서는 탄핵은 무효다, 이재명을 구속하라는 등의 손팻말과 태극기가 휘날렸다고 합니다. 또 같은 날 부산 남구에서는 자신들을 촛불 시민이라고 밝힌 시민 10여 명이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가서 내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를 했고, 경찰을 불러서 이들의 진입을 차단하면서 대치가 이어졌는데, 이 소식을 듣고 몰려든 시민 30여 명은 건물 밖에서 윤석열 탄핵하고 체포해라, 국민의힘 해체해라 라는 글이 쓰인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27일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는데, 이 상황을 해외 주요 외신들이 상세히 보도하면서 다양한 분석을 제기했다고 해요. 한 총리의 그 탄핵 소추 표결이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2주 만에 이뤄졌다는 점을 짚으면서 이것은 12.3 계엄 사태로 촉발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여당과 야당이 사태 해결을 위한 협력보다는 대립을 택하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이러한 싸움의 장 속에서 한국의 경제와 외교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너무 혼란스러운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도 그 내부에서도 혼란스럽지만, 그로 인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많은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는 게 여러 군데에서 좀 보여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기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이어서 국제를 살펴보면 뉴욕타임스에서 그 미국 주택도시개발부가 27일에 공개한 보고서를 인용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노숙자가 올해 1월 시점에 약 77만 명으로 집계가 됐다고 해요. 네, 이 수치는 작년 1월보다 18% 증가한 수치로
주택도시개발부가 2007년 해당 통계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연간 증가폭이라고 합니다. 보고서에서는 노상 등의 그 보호장치가 없는 곳을 비롯해서 긴급대피소, 노숙인을 위한 임시거처 등에서 지낸 경우를 노숙으로 규정을 했는데, 이 수치가 미국 인구 전체와 비교를 하면 미국인 1만 명 중에 23명이 노숙자 생활을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해요. 이 노숙 사례는 자녀를 둔 가정과 개인을 비롯해서 만성적인 노숙 가구, 그 다음에 보호소 거주자, 또 미성년 내지는 24세 이하의 가구 등에서 모두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의 노숙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 동안 39%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수치가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한 데에는 수년간 집값이 급등했고, 또 코로나19 시절에 도입된 정부의 그 지원이 축소된 점도 있었고, 중저소득층의 임금 인상이 정체된 부분, 그리고 부족한 노숙자 지원 제도, 또 미국 망명을 원하는 이주민이 급증하는 등의 그런 여러 요인이 노숙자 증가로 이어졌다고 평가를 했고, 이 보고서 내용을 언론에 브리핑한 정부 당국자들은 망명을 원하는 이주민이 늘면서 해당 지역의 노숙자 보호 체계가 과부하됐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다고 해요. 네, 그게 정부가 그 노숙자의 이민 여부를 조사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미국 내부의 가난과 이주민 급증이 전체적인 노숙자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라고 합니다. 이 노숙자의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뉴욕타임스는 그 원인에 대해서 당파적 논쟁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는데, 민주당은 집값 급등과 정부의 임대 보조금 축소, 그리고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을 탓하면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고, 공화당 쪽은 진보 진영이 노숙자에 관대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노숙자들이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정신질환이나 마약 남용 관련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를 하면서 서로 좀 입장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번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부터 시내 노숙자 주거지를 철거하고 그들을 집단 수용소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을 계속 해왔었는데, 그런 주장을 펼쳐왔던 만큼 이번에도 불법 이민자를 대규모로 추방하면 다른 미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집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거 전문가와 경제학자들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두 나라가 좀 많이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혼란 가운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혼란이 가득하며 안정되지 않은 이 땅과 세계를 보며 온 땅에 가득한 악함을 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주의 긍휼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 안에 가득 찬 악함을 잠재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만이 이 혼란을 멈출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지혜의 빛으로 임하여 주소서.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이 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의 가리워진 눈과 마음을 밝혀주소서. 그들의 말과 행동과 모든 선택들이 이 나라와 국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되돌아보며 그들의 이익과 좋음만을 선택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발음 안에서 나아가도록 주여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사용하여 주소서. 또한 집을 잃고 거리를 전전하는 이들이 늘어난 미국 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나라를 붙들어 주소서. 이 나라가 사람을 나누어 돌볼 자들과 그렇게 하지 않을 자들을 나누기보다 먼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두고 그에 맞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추운 이 겨울 집을 잃은 모든 자들에게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소서. 아멘.